영제국과 아프리카 이야기 4부에 이어서 5부 시작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20세기 중반 아프리카너 민족주의가 성장하면서 남아프리카의 정치적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너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열망을 또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의 유대보다는 남아프리카 내부의 백인 통합을 중요시했습니다. 1948년 아프리카너가 주도하는 국민당 내셔널 파티가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국민당은 영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남아프리카의 완전한 독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당은 어파트하이드, 즉 흑백 인종 분리 정책을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남아프리카를 공화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1960년에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백인 유권자들의 다수가 공화국 전환에 찬성하면서 1961년 5월 31일 남아프리카 연합은 공식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써 남아프리카는 영국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하는 공화국 체제가 되었습니다. 1947년에 분할 독립한 인도와 파키스탄 등도 공화국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영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있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남아프리카도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영국 국왕을 자국의 국가 수반으로는 모시지 않아도 영연방의 수장으로서는 인정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파트하이드 정책이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기 시작하자 영연방 내에서도 어파트하이드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결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61년에 영연방에서 탈퇴해버렸어요. 이는 남아공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어파트하이드는 국민당 정부가 1948년부터 시행한 제도적 인종차별 정책으로 남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인종 간의 엄격한 분리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인종별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나뉘어 잘 살자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프리카의 백인 소수 지배를 공고히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어파트하이드 정책은 인종 간의 결혼 금지, 거주 지역 분리, 공공시설 분리,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분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통해 인종 분리를 강화했습니다. 비백인 인구는 특정한 거주 지역에만 머무를 수 있었고 백인 지역에 들어갈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비백인들은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경제적 기회에서도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어파트하이드 정책에 반대하는 국내외의 저항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를 비롯한 어파트하이드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은 이 제도의 철폐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와 같은 지도자들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조직하고 어파트하이드에 대한 국제 지지를 모색했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의 어파트하이드에 맞서 싸운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는 1940년대 후반부터 ANC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간디의 사티아그라하와 비슷한 형식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어파트하이드 정책이 강화되고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만델라는 어쩔 수 없이 무장투쟁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1961년 만델라는 ANC의 군사 조직인 움콘토 시즈회, 즉 국민의 창을 설립하여 무장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에 체포되어 반역죄와 사보타주 혐의로 기소되었고 1964년 리보니아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로벤섬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남아프리카 내외의 반어파트하이드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각종 경제 제재도 가해졌고 연연방 게임과 같은 스포츠 행사에도 참가하지 못했어요.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남아공에 워낙 뛰어난 선수가 많아 제재를 어기고 이들을 스카우트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남아공의 상황은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만델라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점점 커졌고 남아프리카 정부는 결국 1990년 2월에 만델라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만델라의 석방 이후 남아프리카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드클레르크 대통령은 어파트하이드 철폐와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위해 만델라와 협상에 나섰어요. 1994년 남아프리카는 역사상 최초로 모든 인종이 참여하는 민주적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ANC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죠. 이는 어파트하이드의 종식과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시행한 정책 중 하나가 영연방 재가입이었어요. 이 고약한 인종차별의 원흉 중 하나가 영제국이었는데 그 후신인 영연방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서둘러 복귀했다는 게 얼핏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살펴봤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영국은 노예제를 폐지한 주역이기도 하고 인종 관련 문제에 있어서 영국계 주민이 적어도 보어인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너스보다는 덜 차별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영연방은 각종 제재를 통해 국민당 정부를 압박해 어파트하이드의 철폐를 돕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든 영연방 회원국이 동등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의 영연방 재가입은 영국의 품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동료 아프리카 회원국들과 다시 한 모임에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만델라의 통 큰 포용심도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하고요. 만델라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인종 화해와 국가 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남아프리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 인권 유린을 조사하고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에는 드 클러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보다 7년 앞선 시기였죠. 어파트하이드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유산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인종 간 갈등, 높은 범죄율 등 많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남아프리카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과거 어파트하이드 시기 동안 축적된 백인 소수의 경제적 지배력은 쉽게 약화되지 않았으며 흑인 다수의 경제적 기회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NC는 어파트하이드 종식 이후 남아프리카의 지배적인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에는 부패 문제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비판받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남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발전의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의 전환과 어파트하이드의 종식은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 과정을 이끌며 인종 간 화해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남아프리카는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뭔가 하나 빠진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일부에서 살펴본 세실 로우즈의 생애 중에서 이 지역 바로 위쪽에 로우디지어라는 광활한 식민지를 개척한 이야기가 있었죠? 이곳도 영제국과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두 편의 방송에서는 이 지역 이야기를 할게요.